2014년에 개봉한 들깨는 김정훈 감독의 연구과정 졸업작품 장편 영화로 과거 사제폭탄을 제작하여 소년원을 다녀온 정구가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부적응자인 효민을 만나고 그가 점점 광기에 휩싸이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과연 정구는 효민의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요? 영화 들깨 지금 시작합니다. 한 고등학교의 교무실. 왠지 모를 일로 선생님에게 무차별적으로 맞고 있는 정구. 정구는 이 일로 선생님에게 앙심을 품었고 친구 필균과 함께 사제폭탄을 만들어 선생님의 차에 몰래 심어놓게 됩니다. 생각보다 큰 폭발에 놀라는 정구와 필균. 결국 이 일로 정구는 소년원에 다녀오게 됩니다. 11년 뒤 20대 후반이 된 정구는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지만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박정우 씨는 야동 자주 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정구. 정구는 현재 친구 필균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필균은 정구가 씻고 있는 사이에 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구가 11년이 지난 지금도 사제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균. 결국 필균은 자신의 집에서 정구를 내쫓게 됩니다. 너 아직도 그 짓 하지? 야, 너 언제 정신 차릴래? 필균의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정구. 차를 몰고 도착한 그곳은 바로 정구가 사제폭탄을 제조하는 폐건물이었습니다. 정구는 생산자라는 이름으로 폭탄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구는 얼마 전부터 경영대학 백 교수의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는 정구의 처지가 좋지 않아 자신이 쉽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대학원생이 아닌 정구를 뽑았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참는 정구. 계속 거슬렸던 스피커 소리가 이내 멈추자 뒤를 돌아보는 정구. 누군가가 스피커의 전선을 잘라버린 것이죠. 규남은 그에게 다가가 무슨 짓이냐며 소속을 대라고 묻자 자신을 새로 부임한 교수라고 설명하는 이 남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칭한 교수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다음날 백 교수의 수업에서 그 남자를 보게 된 정구. 정구는 강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백 교수의 말에 딴지를 거는 이 남자. 그는 자신만의 논리와 주장을 바탕으로 백 교수가 강단에서 하는 말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사이 교내 데이터망을 통해 이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정구. 그의 이름은 효민으로 직전 학기에 제적당한 상태였습니다. 본능적으로 효민을 따라다니며 관찰하기 시작한 정구. 그리고 정구는 삼성동에 위치한 효민의 집을 찾아가 정체모를 상자를 경비실에 맡기고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효민의 엄마는 효민에게 그 상자를 전달합니다. 그러고는 핸드폰과 돈 뭉치를 건네는데 이를 거절하는 효민. 자취방으로 돌아온 효민은 건네받은 상자를 확인하는데 그 상자 안에는 정구가 만든 사제폭탄이 들어있었죠. 생산자인 정구는 효민을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 필규의 집에서 나온 정구는 자신의 차 안에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한 남자가 정구의 차문을 두드리며 이곳에 주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기던 정구는 신호를 무시하려다가 그만 경찰에게 걸리고 맙니다. 알고 보니 미납된 과태료 때문에 정구의 번호판이 압류된 것이었죠. 일단 제가 오늘 한 번만 봐드릴 테니까 구청 가서 미납요금 내시고 번호판 찾아오세요. 효민은 상자에 든 폭탄을 근처 쓰레기 더미에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호기심이 발동한 효민. 면접장을 찾은 정구는 TV에서 택배 트럭이 폭발했다는 사고 뉴스를 접합니다. 직감적으로 자신의 폭탄을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 정구는 사고가 난 장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형사를 발견한 정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목격자 진술을 하는 효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백 교수, 연구실 동료들, 김전무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갖는 정구. 백 교수는 자신의 양말을 벗고는 정구가 온 기념이라며 보기만 해도 토가 나오는 폭탄주를 제조합니다. 정말 꼰대가 따로 없습니다. 일어나서 전무님한테 자기소개 한번 하고 쫙 마셔.
아픈 속을 부여잡는 정구는 이내 사제폭탄을 제조하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자신에게 전달된 상자 속 종이를 확인하는 효민. 그날 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효민에게 누군가가 택시에서 상자를 떨어뜨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택시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효민은 택시를 탄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버젓이 백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효민. 그는 무언가 눈치를 챈 듯 정구에게 이상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수상함을 느낀 정구는 효민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효민은 한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택배 폭파 사건의 범인이며 현금을 요구하며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계속해서 효민의 뒤를 쫓던 정구. 그러다 갑자기 정구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그것은 다름 아닌 효민이었습니다. 효민은 자신에게 폭탄을 전달해준 생산자를 찾기 위해 이와 같은 함정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정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폭탄을 터뜨리는 효민. 하지만 다행히도 그 폭탄은 불발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자리를 떠난 효민을 찾아 어디론가 향하는 정구. 자신의 안식처인 차로 효민을 데려온 정구는 효민에게 조심하자며 경고합니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는 정구. 같이 차에서 잠들었던 효민이 어느새 옆차의 번호판을 빼서 정구의 차에 달고 있었습니다. 정구는 그런 효민이 썩 싫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구는 효민과 함께 폭탄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훔치고는 폭탄을 제조하는 폐건물로 향합니다. 정구는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수요 예측 보고서를 백 교수에게 제출하지만 백 교수는 이래서는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정구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정구가 사제폭탄을 보낸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던 효민. 효민은 정작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어김없이 백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구.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효민이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정구는 효민을 연구실에서 내쫓으려 하는데 정구는 효민에게 밖에서는 아는 척하지 말라던 사실을 잊었냐며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정구는 차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자신을 찾아온 오 형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오 형사는 최근 발생한 폭파 사건 때문에 과거 이력이 있던 정구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정구는 자신이 아니라며 발뺌하지만 며칠 전 홍대 입구에서 벌어진 폭파 사건 당시 정구가 현장에 있었던 증거를 보여주는 오 형사. 정구는 오 형사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만들어 놓은 사제폭탄을 폐건물 주변 땅에 묻어 숨기게 됩니다. 연구실에 도착한 정구는 오 형사가 와서 연구실을 뒤지고 갔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형사가 뭔가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이에 백 교수는 과거 정구가 고등학교 시절 사제폭탄을 만들었다가 소년원을 갔다 온 사실을 연구실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정구. 다음날 정구는 출근하는 길에 규남과 마주치는데 아니야 됐어. 몸 조심하고. 뭔가 수상한 분위기를 직감한 정구는 게시판에 누군가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대자보를 붙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학교를 돌며 대자보를 떼어내던 정구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하는데 이 일을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백 교수였던 것이죠. 그동안의 분노가 쌓여 폭탄처럼 폭발해버린 정구. 자신의 사제폭탄을 챙겨 백 교수의 차 밑에 몰래 숨어듭니다. 그러고는 차 밑에 자신의 사제폭탄을 설치하는 정구.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백 교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차를 타고 떠나는데 정구는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백 교수의 차를 쫓습니다. 그러다 백 교수의 차가 어디선가 멈춰서자 정구는 멀찍이 떨어져서 폭탄을 터뜨리려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다름 아닌 백 교수의 전화였습니다. 백 교수는 오늘 정구의 대자보 사건을 좀 전에 전해 듣고는 정구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깥에서 일이 많아서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봐. 그리고 정구는 이내 이 모든 일이 효민의 계획임을 깨닫게 됩니다. 곧장 효민에게 달려가 온갖 욕을 퍼붓는 정구.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사서 했던 노력들을 효민이 한순간에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그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린 정구는 그대로 효민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날 수정된 보고서를 백 교수에게 제출하는 정구. 백 교수는 그제서야 정구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게 이렇게 까야 되나? 어? 계속되는 효민의 연락을 이내 무시해버리는 정구. 결국 효민은 정구의 차문을 깨부수고는 폭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폭탄을 보낸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생각해낸 효민은 그들을 찾아가 폭탄을 회수하려 합니다. 다음날 정구는 자신을 찾아온 효민이 오영사에게 잡혀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구는 효민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는 효민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고는 가져온 물티슈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오영사는 최근 폭파 사건과 관련하여 효민을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며 발뺌하는 효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 이윽고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무언가 알아낸 듯 보이는 오영사. 진짜야? 백 교수는 김전무의 알선으로 정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맘 편히 갔다 와. 그날 저녁 필경과 전화하던 정구에게 누군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오형사는 폭파 사건의 용의자 효민의 배우에 정구가 있다고 확신한 것이었죠. 다음 날 자신을 찾아온 효민을 불편해하는 정구. 정구는 앞으로 효민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자리를 떠납니다. 김전무 백 교수와 저녁 식사를 갖는 정구. 그런데 군대를 간다던 효민이 정구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효민의 집으로 달려간 정구는 그곳에서 자신이 만들었던 사제폭탄들을 발견합니다. 효민은 그 폭탄들에 정구의 지문을 잔뜩 붙여놓았다며 자신이 오라는 곳으로 정구를 부릅니다. 현장에 나타난 정구에게 효민은 정구에게 직접 폭탄을 터뜨리라고 지시합니다. 이윽고 오영사와 경찰들이 효민이 설치한 폭탄을 찾으러 온 것을 발견한 정구는 효민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사회에서 네 자리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미친 새끼야. 어쩔 줄 몰라 하던 정구는 실수로 폭탄의 기폭제를 터뜨려 오영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정구는 몽키 스패너를 들고 효민의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폐건물로 쓰러진 효민을 데려간 정구는 효민의 몸에 폭탄을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온 정구는 마침내 참아왔던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여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영화 들깨는 30대의 문턱에 선 취업 준비생들의 스트레스를 폭탄으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심지에 불을 붙이도록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적응하려 노력했던 정구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주변을 맴돌면서도 결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들깨의 삶을 그린 영화 들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